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이 통과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산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며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6천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전날보다 크게 늘었고 이날 위중증 환자도 32명 발생했습니다.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 동구에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황령산 중턱에 15년째 흉물처럼 방치된 금색 건물 적어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부산의 눈썰 매장으로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했죠. 최근엔 황령산 봉수대 일대를 120m 높이의 전망대로 탈바꿈하자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황령산이 또 개발 논리에 훼손될 거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황령산은 부산의 중심이자 허파입니다. 특히 황령산 봉수대는 부산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지난해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고 황령산 일대 23만여 제곱미터를 관광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천여억 원을 투입해 서면에서 황령산 정상을 잇는 케이블카를 조성하고 봉수대의 해운대와 광안리, 멀리는 대마도까지 볼 수 있는 초고층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황령산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결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허파이자 유적 공간인 이 산 정상에 철근 구조물을 올리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건 개발 논리에 환경을 훼손하는 지름길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53개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가 관광을 빙자해 개발업자의 이윤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산 정상을 깎아내는 개발은 탄소 중립 도시를 외치는 부산시의 태도와 역행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달라 호소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까고 그래서 개발이 필요한 것과 개발을 하고 보존을 통해서 더 많은 기대 이익을 얻는 것에 찬반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시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사업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란 입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주민 설명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절차고요. 또 시민들과의 어떤 시민단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 설명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당장 다음 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부산시는 이후 열릴 공론의 장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부산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를 3일 오전 11시 건조경보로 강화해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약간 강한 바람도 불면서 불이 날 경우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일 오전 9시쯤 금정산 일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 헬기 등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임야 16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등산객 부주의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1시 30분쯤 기장읍 청강리 동해선 고가다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고가다리에 쌓여있던 어구와 철독 방음벽 20m가량을 태운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새해 들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기부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동구에서도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인은 물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도 나타났는데요. 기부자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지역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동구의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기부자는 서울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부기 대표. 지난 2010년 우연히 방문한 동구에서 고향의 향수를 느꼈고 이후 매년 동구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동구에 어떤 도움을 줄까 고민하던 한 대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날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두 번째 기탁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로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손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정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탁받은 지자체에서 전체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따른 고향사랑 기부에 동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정성이 담긴 선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묵이라든가 명란 젓갈이라든가 관광 숙박권, 관광 체험권 뭐 이런 것들, 지역의 특산품도 알리고 지역의 관광 소개도 할 수 있는. 동구는 기부금을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올해는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죠. 토끼는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길 소망했는데요. 검은 토끼의 해,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대구 앞산 전망대에 설치된 대형 토끼 조형물. 2022년 이민년이 저물고 개묘년 새해가 밝으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새해 개인과 사회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토끼가 영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악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해서 사업도 여기저기 잘 되시고 중소상인들 힘드신데 그분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거든요. 네네. 결혼식 잘 마치고 싶고요. 제가 지점으로 발령이 나갔고,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토끼처럼 열심히 뛰어서 네, 일 좀 적응 잘 하고 네 승진도 할 수 있게. 밝게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많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또 이제 마음도 좀 이렇게 침체되지 않고 좀 밝게 좀 뛰어오르면서 이제 좀 많이 건강도 회복하고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개묘년은 육식갑자의 40번째로 개는 흑색, 묘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조상의 지혜와 삶의 태도가 담긴 해학과 풍자 작품에 자주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 소설 별주부전에서 토끼는 위기의 순간에 간을 묻혀 두고 왔다는 기질을 발휘한 똑똑하고 영특한 동물입니다. 보름달 속에서 떡방아를 찢는 토끼는 우리네 정서에서 친근한 동물입니다. 토끼는 새끼를 낳을 때 여러 마리를 한 번에 낳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다른 의미는 풍요와 번창, 다산입니다. 개묘전의 검은 토끼는 부지런하고 매우 민첩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환경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의 분수를 잘 알며 과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검은 토끼처럼 정치와 경제에 각종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이야기 속 슬기로운 토끼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위기를 극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아이 울음소리가 덜 난다? 네, 주택 가격과 출산율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데요.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택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면 그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서 합계 출산율은 약 0.014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출산율의 하락 반응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이후에 출산율 하락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5개월에서 6개월 이후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두 달 후에 출산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뭘까요? 국토연구원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출산 이후 양육비와 교육비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 가격 간의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는 거죠. 2020년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부모가 자녀 한 명을 만 26세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6억 1,583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는데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서 더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3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29명입니다. 지난 27일 이후 7일 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80대 이상이 6명, 50대가 1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2명이며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60.4%, 일반 병상 가동률은 22.3%입니다. 동남권 원자력의 학원이 보건복지부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역 응급의료기관 부문에서 부산 지역 1위,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권역 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 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 응급의료기관 243곳 등 모두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 학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응급수술을 늘렸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안 일반산업단지와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장안교차로 연결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장안산업단지와 국도 31호선이 연결되지 않아 9천여 명의 산단 근무자들과 장안읍 주민들이 교통 혼잡을 겪었다며 이번에 국토부의 7단계 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면서 주요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올해 안에 설계가 이뤄지고 조속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부산시,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와 화학소재기업 금양이 3일 부산시청에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금양은 기장군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8천억 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3억 셀 규모의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공장에서 근무할 연구, 관리, 생산 인력 1,000여 명을 지역 우수 인재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금양의 투자와 구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구는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 레저 특화 사업과 연안 개발 사업 등 해운대 해양진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진흥과와 공동주택 관리과, 교육 업무와 도서관 업무를 통합한 교육도서관과를 신설했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도로폭이 좁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운봉초등학교 일원의 보차로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지역의 보차로 정비 공사는 당초 해운대구에서 옹벽 위쪽에 데크 계단을 설치해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부산시교육청과 해운대구가 협의를 거쳐 평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전환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